네, 먼저 한 주간 페드워치 변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11월 금리 결정은 75bp 인상을 80에서 90%로 꾸준히 높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금리 결정은 50bp 인상 확률은 50%대 초반, 75bp 인상 확률은 40%대 초반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3월의 기준금리 수준은 4.75에서 5.0%, 즉 지금보다 175bp 높을 확률을 40%대 초반으로 가장 높게 보고 있고 4.50에서 4.75%일 확률도 약 30%에 가깝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20%대 초반에서 올라온 것이 확인됩니다. 전반적으로 10월 중순 이후로 다소 낮아진 금리 인상의 눈높이가 지난주에도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 패드워치에서 나타났듯이 금리 인상의 눈높이가 조금씩 내려온 것이 확인이 되죠. 10월 중순 이전까지만 해도 긴축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주로 전해드린 것 같은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조금씩 전환되고 있습니다. 세계 다른 중앙은행들은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요. 호주 중앙은행이 이번 달 초순 금리 인상폭을 줄인 데 이어서 지난주에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폭을 이전에 75bp에서 이번에는 50bp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도 2달 연속 75bp 인상에 나서기는 했지만 향후 금리 인상폭을 축소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내보냈습니다. 높은 금리가 경제에 본격적인 충격을 가하고 경기 침체가 정말로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지난주에는 미국 경제 지표 가운데 전미 주택가격 지수의 상승세가 아주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7년 이후 상승세 둔화 정도가 가장 컸다고 하는데요. 주택 경기의 침체 우려를 키우는 동시에 주거비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기 침체 우려를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반영한 것은 미국 국채시장입니다. 국채 10년물 금리와 3개월물 금리가 역전된 건데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이 두 금리를 채권 시장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경기 선행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커브인 10년물과 2년물 금리 역전이 지난 7월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10년물 금리와 3개월물 금리도 역전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를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재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가 사실 언제까지 이렇게 역전되는지가 관건인데 전문가들은 오는 12월까지 이런 현상이 이어진다면, 이런 금리 역전이 이어진다면 경기 침체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또 주목할 것은 빅테크 기업의 어닝 쇼크였습니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은 10년물 금리가 오를 때마다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주에는 10년물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실적이 굉장히 나쁘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기업들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실적 부진 또는 실적 전망치 부진의 이유로 거시 경제 요인을 들었습니다. 메타, 애플, 아마존 CEO들이 모두 하나같이 거시 경제 여건이 너무 나쁘다. 달러 강세만 없었더라도 수익이 훨씬 좋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연준이 빅테크 실적까지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에서 거시경제 요인에 따른 이런 기업들의 실적 충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외의 지표 발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미국 3분기 GDP인데요. 미국 3분기 GDP는 연이율 2.6% 증가했는데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던 것이 3분기 들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GDP를 조금 더 뜯어보면 대외 부문, 즉 경상수지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GDP에 기여를 한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대신에 가계와 기업의 GDP 기여도는 회복세가 여전히 크게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요. 소비 지출 증가세는 1.4%로 2분기보다 악화됐고, 또 팬데믹 이전 10년의 평균치인 2.3%보다 크게 밑도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기업의 투자는 훨씬 나빴는데요. 구조물 지출이 15.3% 감소했고, 주택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신규 주택 지출은 26%나 급감했습니다. 무엇보다 GDP는 통화 정책에 대해 1년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 고금리 현상이 앞으로 GDP 성장률을 더욱더 끌어내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GDP는 선행이 아닌 후행 지표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채시장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된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관련된 발언을 또 했기 때문인데요. 옐런 장관은 영국 금융시장 혼란 상황 등을 지적하며 국제적인 상황으로 미국 국채시장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 부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대응과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모니터하는 것이 당면한 두 개의 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무부는 채권 시장이 충격과 혼란을 증폭하기보다는 이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규제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유동성 위기, 금융 시스템의 문제의 진단과 해결법에 대해서 연준에 대한 이야기는 쏙 뺐습니다. 그 대신에 금융규제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제도적인 측면에서 먼저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그동안 계속 거론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금융 시스템 문제가 앞으로 연준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적으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주에 보고서 한 개를 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시장 유동성의 어떤 스트레스 징후라도 연준의 대초대조표 감축 계획에 대한 손질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피벗이 잔혹한 약세 장세에서 그들을 구해주리라 믿는 것과 유사하게 양적 손질도 증시의 강세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통화 긴축에 대한 피벗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죠. 하지만 통화 긴축의 피벗에 이어 양적 긴축에 대한 피벗도 나올 수 있고, 거기에는 그 배경에는 국채 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진단입니다. 다음 주에는 11월 FOMC가 나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